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이나 사업들이 대부분 다 안 좋은데 학생 숫자가 줄잖아요. 이게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 양로원이 돼가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나쁘고 좋고로 저희가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닌데 이렇게 변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학원가가 보통은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서 과외로 바뀌기 시작해요. 선택지가 많이 없어져요. 이전까지는 뭐 초등 선생님들이 이제 뭐 중등, 고등까지 올라가서 몇 안 되는 아이들을 방문을 해서 이제 과외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지역들이 생기고요. 가장 큰 뚜렷한 게 뭐냐면 대치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던 학원 라인들이 있어요. 그 지하철 노선 중에 신분당선이라고 있죠. 분당하고 수지 쪽으로 꽤 많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교육을 할 때 학원이라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어떤 필수 여건이 돼버려요. 지금 특히나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게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습관을 집에서 잡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학원이라도 보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결국에 그 주거 지역이 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 안에서 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조금 이름 있는 네임드 강사들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수지 지역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니까 학원업들도 이제 점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관리형 독서실.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 너도나도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처음에 이제 자기가 프랜차이즈 없이 6선 초기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돈을 벌 거예요, 아마. 저도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니까 이제 실제로 본사에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뭔가를 팔고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뭐 리모델링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로 시작했던 관리형 독서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그리고 중딩 애들이 가서 그 관리형 독서실 거의 폭망을 시켜버리죠. 걔 박살을 내놔요. 그러니까 중딩 어머니들 제가 자기주도 학습하기 전에 걔가 관리형 독서실을 보냈는데 쫓겨나나 안 쫓겨나나를 보시면 돼요. 진짜로.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오바를 떠내 뭐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도 되는 아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재급 아이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 수재급이 아닌 아이들까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데 여기서 정말로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안 갖고 있고 그 머리를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하단부에 있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걔네들은 거의 학대 수준의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대치 쪽에서 커왔던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만나봤는데 자기는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모가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원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어디에 분점 내주세요 뭐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게 사실상은 어려운 게 제가 이전에도 있었던 저희 그 브런치들, 그러니까 지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다 정리했거든요. 한 번은 뭐 9 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났길래 제가 기사 내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더 뉴튼이에요. 네. 함부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안 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한 건데, 그래서 그때 수익화 구조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때가 제가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는 다른 지역은 안 보이고 수지하고 분당 지역밖에 안 보였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폐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원도 폐업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유튜브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홍보가 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어떤 교육관이라는 게 회자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어떤 애들이 들어와서 꾸준하게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들어왔다가 부모님만 좋아하고 아이는 적응 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솔직히 그러자 주의예요. 그러니까 애가 들어왔는데 내 기준을 못 맞추면 저는 계속 혼내고 남기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하는데, 아이한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 중에 뭐 부탁조로라도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 수업은 선생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게 싫으시면 안 들으시면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유튜브도 솔직히 제가 말하는 투가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는 문제잖아요. 듣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한 게 아니라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기준이 정말로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숙제라는 양이 있으면 숙제를 해오면 된다라는 거거든. 지각하지 말고. 제가 요청하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전 들어줄 생각이 없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학원 강사이신 분들이 부럽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실제로는 강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애들 한 명 한 명 낳으면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요즘에는 비율제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원생 한 명도 소중하다 생각하고 이제 금쪽이 반쪽이 은쪽이들 비유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애들이 사상이 인터넷에서 글 싸지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름드러워요. 뭐 힘사랑 이런 애가 8시간 전에 쓴 건데 나는 신기한 게 본인들이 만든 세상을 왜 아이들 탓, 정치인 탓, 세상 탓을 하는지 모르겠음. 4050 세대가 만든 게 지금 세상이 본인들은 공부 한 번 안 하고 어른들처럼 힘든 세상을 산 것도 아니면서 아이들한테 자기들 부족한 거 채우려고 하고 지금 아이돌 팬덤도 그 시대라 H.O.T, 잭스키스 등 그 시대의 팬덤들이 풍선 색상부터 다른 아이돌 팬 비방까지 지금 맘카페도 다 그 시대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리고 지가 좋아요를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조합해서 애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라님께서 아침 기사를 봤습니다. 초4 아이 우리 집 몇 억이야? 나중에 나 줄 거지? 초4 딸 물음에 멘붕.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사 보면서 한숨이 나오더군요. 에휴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중3에서 고1 올라가던 애였는데 거의 한 6년 전 7년 전인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아침에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싸우고 왔니? 라고 했더니 여자애였어요. 어차피 나중에 엄마 아빠 죽으면 나한테 물려줄 유산 미리 주면 안 되냐 그랬대요. 애가 혐오스럽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가끔 얘기 들어보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뭐 잘못 키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렇게 크는 데는 부모님의 역할도 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본인 그 자체거든요. 잘못 큰 녀석 또한 그냥 본인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비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나갔는데 절 보면서 한 번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 제가 한번 크게 혼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리고 학부모님들 마인드도 지금 계속 안 좋은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 중에 제가 만약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격을 많이 봤거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이들 기 살리는 데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아이들은 기가 죽어봐야 기가 살아나는 법을 알아요. 넘어져봐야 일어나는 법을 알죠. MIARIT님께서 잘못하다가 애 기 죽으면 어디 가서 저 터지고 오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무엇이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땡땡님께서 기 죽어서 어디 가서 저 터진다는 기적의 논리는 뭔가요? 라고 이렇게 남기셨어요. 저 터지지 않도록 본인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찾거나 부모,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 개입해야죠.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요즘에 전방위적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종이 좋은 직종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수학여행도 없어진 학교도 있잖아요. 아예 이런 대외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야. 자기만의 어떤 그런 교육관을 구축을 하고 아이들 기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꺾어주는 교육을 못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나타나면 좀 꺾어줘야 되거든요. 사회에 꺾여보지도 않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한번 꺾여보면 알아요. 지 뜻대로 했는데 처음에 잘 가다가 만약에 진짜 강적이나 숙적을 만나서 꺾여보면 알아요. 애들이 뭔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저한테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대내에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일반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게 봐주셔서 항상 몸둘 바를 모르는 일반인이다. 그래서 제가 선을 넘지 말아라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이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갖다 바쳐라 돈 갖다 바쳐라. 물론 갖다 바친 분들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사이비 종교잖아. 사이비 종교에는 그런 분들이 가끔 생기니까. 그래서 50억을 갖다 바쳤대. 그러니까 그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좀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됐을 때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바르게 가려면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를 설득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혼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 습관을 그 분위기에 있는 뭐 학원이라도 돈을 내고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막 인터넷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면 정보의 홍수거든요. 이거는 노이즈가 돼요. 너무 많은,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아닌 정보를 다 얻게 되면 노이즈가 됩니다. 요즘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견디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결과치가 너무 커요.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낮춰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생각하게끔 해줘야 돼요.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꺾이는, 그 꺾인 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자존심은 엄마한테 지렁이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기까지 한다는 걸, 본인이 증명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업이나 교육 쪽에 있는 분들 보면 이번에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신입생이 없는 곳도 있어요. 유아교육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다 거덜난 것 같고 언젠간 또 부족하겠죠. 이런 식으로 교육업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키기 참 어렵네요.